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 문의 종목 한 종목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시황 한번 보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 S&P 차트 한번 보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금융 치고 들어가시면 네, 여기서 뉴스 치시면 여기 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해서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오늘이 16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 긴축 우려 지속, 기술적 반등 시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가 2090에서 2210선이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에 영향을 받아 상단이 제한된 무거운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주를 예측하는 건데요.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때를 주목한 대응이 권고된다. 저번 주에도 이렇게 주가 쭉 빠지다가 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 우리 증시도 같이 반등했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월요일날 좀 불안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거는 2090에서 2210 사이에서 횡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잠시 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네, 이제 거의 뭐 피크를 찍는 분위기다 이러면서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예정이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융홈에서 코스피 클릭을 하시고 밑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변동성 차트를 봤을 때는 네,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하단 상태인데요. 차트적으로는 좀 안 좋죠. 차트로 보면 지금 120월선이 여기 있는데 120월선을 깨고 120월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120월선을 맞고 밑으로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커 보인다. 지금 보시면 5월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선을 회복하기 전에는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너무 과대 낙폭이 일어나면 한 번씩 반등을 한다. 이제 보시면은 월봉 차트에 봉 크기가 거의 뭐 나왔습니다. 한 요정도 빠지면 이제 반등 한두 번 할 때가 됐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5월선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하락 방향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S&P 50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investing.com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지수 클릭하시고요. 밑에 S&P 500 클릭하시고 봉 클릭하시고 그리고 한 달 1M으로 원먼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안 좋죠. 보시면 S&P 500 차트를 보셔도 지금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 속에 있다. 뭐 지금 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고 큰 무거운 주식들이 쭉쭉 빠지는 걸 보면 아직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에 뭐 한번 클릭해 봤는데요, 제가. 자, 주가가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올랐는데 10년 만기 미국채
보시면 금융선물도 빠지고 있고 30년 만기 미국채도 빠지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큰 변동폭은 없네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아직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독자 문의 종목 브랜드 X 코퍼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요일에 1.18% 상승했습니다. 금요일날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가지 않는다는 건 네, 이 종목은 상승할 때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승할 때도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종목은 이만큼 오르고 어떤 종목은 이만큼 오르죠. 이런 종목을 우리는 상승할 때 잡아야 된다 이거죠. 유념히 보시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런 종목들 조금씩 담아가시면 또 반등 크게 일어날 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종목은 상승할 때가 힘이 없습니다. 현재 주가는 4,760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공모가를 봤는데 13,000원 정도 되던데 요즘에 공모하는 거는 좀 안 좋죠. 시기가 좋고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공모했을 때 막 따따상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뭐 공모하면 주가가 처박힙니다. 초반부터 처박혔고 다행히 살려는 줬는데 그 이후에 이 자리가 깨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강하게 이탈하면서 하락 방향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이 종목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52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거의 없고요. PER은 16.08배, 동일업종 PER이 7.76배에 비하면 2배 이상 아직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PBR 자기 자산 대비해서도 1.95배, 한 2배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고평가 상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기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온라인에 최적화된 브랜드 연구개발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제조기술 기반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기업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의 약 80%는 브랜드별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직영 매장에서 직접 판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R&D 역량과 제품 기획력을 기반으로 직접 기획한 상품을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자사몰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죠.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럴 때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액티브웨어, 패션, 뷰티, 생활용품, 제품 R&D와 IT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 기업이다. 휘야, 이루다 마케팅, 포켓 도시락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2분기 IR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IR 자료를 한번 보시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2022년 2분기 리뷰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왠지 제가 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 지난 분기에 회사는 계속 커가는 것 같네요. 자회사 이루다 마케팅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젤라또랩, BRX, 헬스케어 성수기 시즌 대응 통해 매출 신장하고 있다. 자회사 영업 손실을 축소했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브랜드 X 매출 트렌드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내외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실적은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쁜 기업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출액 추이도 마찬가지. 주요 수익성 지표를 보시면 매출 추이도 이렇게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자, 영업이익도 1년 만에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고, 당기순이익도 1년 만에 뭐 한 4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잭시믹스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네요. 이 기업은 뭐 여러가지 하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잘한다. 다 잘 나오고 있다. 에슬레저 브랜드, 잭시믹스. 또 쭉쭉 내려보면 브랜드 X 재팬도 있고, 이 기업도, 이 자회사도 이렇게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매출액도 굉장히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고, 요가 클래스 이벤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뭐 나쁜 종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네이버에도 실적이 나와있죠. 실적을 보시면 잘 나와있다. 작년에 매출액 1727억, 올해는 2270억,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당기순이익도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0% 정도, 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62% 거의 없고, 유보율, 현금 보유율이 별로 없네요. 380% 정도 되고, PER은 올해 이 정도 실적이 나오면 7.8이다. 올해 이 정도만 나오면 현재 주가가 거의 뭐 딱 맞는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종목을 보더라도 주가가 현재의 가치를 이렇게 받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다 빠졌죠. 유동성이 축소가 많이 되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되고요. 일단 기사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종목 관리를 하는 애들인지.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주요 주주를 보시면 주요 주주는 굉장히 탄탄하네요. 네, 뭐 거의 뭐 그건데, 이런 걸 로또주, 품절주, 네, 품절주라고 하죠. 62%에 7%, 한 69%가 지금 주요 주주가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31% 정도 우리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중요한 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자, 공모,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제일 중요하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사주 매입 관심 종목, 자사주도 매입한 것 같고, 보호예수 해제. 2020년 보호예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중 KG 동부제철을 포함한 상장사 38개사의 3억 2782만 주에 대한 의무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그 종목인지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보호예수 해제 대상 기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자, 현재 한 2년이 지났네. 2년 정도. 2년 지났으니까 뭐 보호예수는 끝났네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차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상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단기로 봐도 10년 정도 차트가 있어야 차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초보자이신 분들은 절대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도 있네. 무상증자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끝납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은 뭐 4분의 1, 4배 무상증자에서 뭐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도 있던데, 무상증자로 이렇게 훅 올라간 애들은 거의 뭐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가치가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발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차트만 보겠습니다. 월봉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자, 문의를 주신 분이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조금 어려운 종목이네요. 딱 봐도 차트적으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요렇게 이제 3봉이 떠 있는데, 3봉에서 요 밑에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이 종목 끝나는 거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요 자리를 깨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서 요 자리를 다시 올라오지 못하죠. 이렇게 못 올라오고 다시 빠지고 있다. 자, 이 종목은 그런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10년치가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음봉 크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요까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구간이다. 반등이 나오면 5월선 터치하고 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 먹자고 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만약에 세력이 없고 주가 관리를 안 하면 또 종목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볼까요? 자, 네이버를 보시면 이렇게 종목이 줄줄 흐르죠.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쭉 빼고 있기 때문에 쭉 흐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빠지면 여기까지 또 빠졌네,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일부 반등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5월선을 터치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월선을 터치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5월선에서 갭이 벌어지면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시 조금 그냥 지금은 어차피 손절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그런 힌트를 주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봉으로 60일선과 21선, 요 자리 중요한 자리죠. 요런 자리를 딱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전후로 내려갑니다. 이 종목은 좀 많이 비슷하게 내려갔네. 한 8,500원이 한 요 정도죠. 네, 한 요 정도 내려가서 반등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럼 또 이렇게 빠지죠. 또 마이너스 한 15% 전후로 내려간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을 잡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지지를 해주는지 보고 추가 매수를 할 건지, 그걸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올렸는데 요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겠죠.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또 마이너스 15% 전후로 빠진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죠. 지금 한 3,000원 정도 빠졌는데, 3,000원 정도면 한 40%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가 안 좋고, 이 종목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괜찮은 종목인데, 네, 참 안타깝네요. 어디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부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떨어질 때는 잡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차라리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때 추가 매수를 할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잡지 말자. 요 자리를 또 조금 지지하나 싶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전후로 또 빠진다.
떨어질 때는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그러면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네요. 일단 손절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손절 타이밍 지났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보유 비중이 20% 넘지 않는다 하면 한 20% 빠질 때마다 조금씩 한 5%씩 이렇게 모아 가시면 실적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20% 이상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한 종목이 20% 이상이면 추가 매수도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